오늘의 코인, 오늘은 범타임즈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해주시다라고 하는데요. 대표님 먼저 모셔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범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 또 많은 일이 있었죠. 그럼요. 일단은 세계적인 축제 월드컵이 월드컵이 시작이 됐죠. 개막이 됐고 또 뭐 코인 시장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았고 또 특히나 지금 거시경제 측면에서 이제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일단 한국은행 네, 맞아요. 네.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고 또 11월 FOMC 이제 의사록이 이제 공개될 예정인데요. 네. 그래서 일단 요 얘기 하기 전에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네. 잠깐 얘기해 보자면 심쿵 뉴스가 또 있었나요? 심쿵이라기보다는 한 번쯤 얘기하고 싶었다. 네네네. 뭐 이런 말씀해 건데. 주세요. 네. 아까 이더리움 고래들이 이제 오히려 담았다. 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사실 이 부분은 뭐랄까요? 뭐 빈익빈 부익부라고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꼭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금이 많으니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요 차원보다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네. 상승장에서 이제 많이들 무리를 했을 거예요. 대부분은 무리를 했을 거고 지금 고래들이 이제 투자하고 있는 건 이게 뭐 저점이라고 판단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고 이제 더 장기적인 거 봤을 때 오른다고 생각하고 이제 투자를 했을 거고 만약에 더 떨어지더라도 쉽게 생각해서 이제 뭐 이번에 이더리움 100개를 담았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더 떨어졌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더리움 200개를 담는다 왜냐하면 단가가 더 떨어졌으니까 그걸 이제 뭐 용어로 DCA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보통 적금 들듯이 그냥 계속 똑같은 금액을 뭐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매달 100만 원씩 혹은 10만 원씩 계속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담아라 이런 말을 뭐 저도 많이 하고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걸 이제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이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이게 이제 좋게 이제 오르면 올라서 좋고 떨어지면 많이 살 수 있어서 좋고 이런 거죠. 이제 가격이 오르니까 기분 좋은 거고 대신 떨어지면 이제 그 단가가 떨어졌으니까 그만큼 더 많은 물량을 살 수 있으니까 좋고 이제 이런 컨셉인 건데 이제 고래들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고래라서 돈이 많아서 한다기보다 이제 뭐 당연히 여유 자금이겠죠.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당연히 이제 여유 자금으로 한다면은 이런 기회에 좀 샀다가 또 떨어지면 더 샀다가 이런 게 가능한데 사실은 대부분이 많은 돈이 투자가 돼 있고 지금 떨어지는 게 상당히 공포로 다가오고 더 살려는 엄두를 사실 못 낼 거예요. 맞아요. 이게 시장이 또 이제 또 불붙기 시작할 때 맞아요. 이제 들어올 수 있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거의 고점일 때 많이 누군가는 들어오니까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게 이제 상당히 안타까운데 그런 패턴들을 그러니까 이게 당장 이제 오른다 떨어진다는 것보다 이제 고래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믹스 말씀도 있었었죠. 네, 맞아요. 요즘에 또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 그리고 실제로 보유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위믹스는 이제 위메이드 주식 시장에서까지도 상당히 맞아요. 관심을 받았고 이제 그랬던 건데 지금 뭐 3주 전이었나요? 이제 그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죠. 그 물량이 그 보고된 거랑 달랐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됐는데 두 차례나 연기가 됐습니다. 원래 이제 처음에 하고 2주 후에는 이제 상장을 폐지를 할지 유의 종목을 해제를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두 차례나 지금 연기가 된 상황이고 이제 내일 이제 최종 결정이 나는 맞아요. 상황인데 사실 닥사라는 이제 조직이 있죠. 조직이랄까요? 이 단체 그 국내 5대 거래소들이 이제 하는 이제 위원회인데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해서 이제 각 거래소에 이제 반영을 하는 건데 사실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두 차례 연기된 게 뭐 이유들이야 이제 소명 자료가 뭐 부족했고 뭐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 사실은 만약에 칼 같은 잣대를 대려면 그럼요. 자료가 부족하면 상장 폐지를 시켜야죠. 그럼요. 네. 근데 상장 폐지를 못 시키고 또 일주일 연기를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상장 폐지를 시켰을 때 그럼요. 네. 투자자들 혹은 이 시장의 또 그 뭐 맞아요. 네. 여파 생각했을 때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진짜 상장 폐지를 하게 될 경우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은 돈을 잃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될 경우에 사회적인 문제들도 대두가 될 수 있고 참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고. 유의 종목 해제를 하자니 만약에 명분 없이 이걸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데 그냥 얼렁뚱땅 유의종목으로 해제를 했을 때 그럼 닥사 자체의 이제 권위는 물론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맞아요. 그래서 진퇴양난이다. 맞아요. 이렇게 네. 보이고 닥스의 결정이 상당히 이제 관심 있게 뭐 어떤 결정을 음. 내릴지 상당히 관심 있게 보는데 아무래도 사회적 여파를 생각해서 제 생각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냥 해제가 되지는 않을까 유지. 이렇게 아. 과연 닥사가 모든 걸 짊어지고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구체적인 위믹스가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칼같이 뭐 상장 폐지를 시키기는 쉽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한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유통량을 좀 속였던 그 기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듭니다. 안 그래도 좀 신뢰를 잃어가는 시장에서 그렇죠. 이렇게 신뢰성 없는 또 행동들을 한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대표님.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준비한 내용들 하나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건가요?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시경제 측면에서 이번 주에 이제 이벤트가 크게 한국, 미국이 맞아요. 두, 네.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지금 뭐 거시경제는 다른 것보다 다 금리,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모두가 촉각을 이제 곤두세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내일이죠. 이제 금통위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발표를 할 텐데 이게 뭐 얼마가 될 거다는 이제 기정사실화가 돼 있나 봐요. 지금 25p, 그래요? 25bp 인상할 걸로 이제 다들 전망을 하고 있고 지난달에는 이제 50bp 인상이 있었는데 이제 한 25bp. 그래서 뭐 미국 그 결정의 연준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상 폭을 이제 조정하는 정도로 앞으로 기조가 이제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 한 25bp 정도 인상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제 전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래 당초에는 22년도에는 2.6%, 내년에는 2.1%를 전망하고 있었는데 이제 일단 올해 경제 전망은 살짝 소폭 상승 전망으로 바뀔 것 같고, 근데 대신에 내년 이제 경제 성장률은 한 1.9% 정도로 전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미국 연준을 늘 이제 주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맞아요. 이제 네. 11월에 있었던 이제 FOMC의 의사록이 이제 곧 공개가 될 텐데. 되죠. 네.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뭐 12월 달에 네. 한 50bp 인상할 거라고 이 역시도 거의 모두가 시장도 그렇고 50 인상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반짝 시장이 좋아졌었던 맞아요. 적이 네, 있었죠. 네.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이제 금리가 인하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으로 접근을 했던 건데 그때부터 이제 연준 인사들이 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한다 이런 발표들을 이제 계속 이제 뭐 흘리기도 하고 공동 발표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이제 의사록 이제 공개되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제 점도표입니다. 이제 인상하는 건 당분간 인상되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이고 단기적으로 이제 얼마 하는 것까지도 전망이 되는데 과연 어디까지 인상될 거냐가 이제 중요한 요인이겠죠. 포인트라 네. 이제 점도표를 이제 주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국과 미국의 통화 정책 방향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지금 한국은행과 또 미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 차이가 1% 이상 가량 난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느니 연방준비제도의 제도에 맞게끔 무조건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는 없다라는 게 많은 업계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또 어떤 여론들의 또 맞게끔 또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하는 역시도 이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도표를 좀 주목을 해서 다음 금리 인상의 수치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 내용들 계속해서 다뤄주신다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또 암호화폐 과세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지금 시장에서 큰 이슈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제 월요일이었나요? 네. 이게 한경 TV에서 네. 단독이라면서 이제 보도가 났었는데 여기서 또 다른 채널 말씀을 또 좋은 얘기가 아니라서 좋은 얘기가 아닙니까? 네. 단독이라고 났습니다. 네. 큰일 났다 투자자들. 어. 지금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타이틀이었고 내용들도 이제 주로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네. 근데 사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현행 세법상 네. 23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돼야 됩니다. 음. 그런데 올 6월 달에 정부에서 방침을 발표를 했었죠. 네, 맞아요. 2년을 유예하겠다. 유예 기간이 나왔었죠. 근데 문제가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된 거예요. 아, 관련 법이. 그렇구나. 그래서 만약에 지금 법대로만 하면은 23년 1월 1일에 이제 과세가 돼야 되는 건데 그때 얘기했던 거는 왜 단독이라고 뽑았냐면 최근에 이제 각 가상자산 거래소 CFO들과 네. 국세청이 이제 간담회를 몇 차례 거쳤다 해요. 지난달부터. 네. 그래서 과세 시스템을 마련하고 뭐 이런 회의였다는 정보를 토대로 아, 지금 과세 체계를 이렇게 급하게 마련하고 있고 지금 현행법은 1월 1일이고 그러니까 투자자들 큰일 났습니다. 뭐 이런 뉘앙스였어요. 그래서 그 투자 커뮤니티에서도 뭐 말들이 많았죠. 큰일 좀 났다. 비판이 많았나요? 그런데 아니면, 이제 그날 오후에 바로 네. 방침은 변함이 없다. 오. 뭐 이런 이제 정부 방침이 또 뉴스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살펴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법상으로는 이제 1월 1일 과세가 맞고.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되길. 통과가 돼야 될 텐데요. 참 이게 통과가 안 될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그렇죠. 악재로 좀 다가올 수 있을 것 상당히 같아요. 네. 문제가 있고 그래서 네. 지금 과세 시스템을 이제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과세에서 제일 기본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취득 원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예요.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현재가야 딱 네. 보면 나오는데 이제 얼마를 벌었는지 이제 과세를 하려면 얼마에 이제 취득을 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아니라고 내놓은 게 올 연말 종가 기준으로 취득 원가를 일괄 적용하겠다. 요런 안이 하나 있었고 그거는 조금 저희가 좀 판단하기에 어려운 그렇죠.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득 원가를 용원으로 일괄 적용한 후에 개인들이 수정하고 소명하도록 하겠다. 개인의 소명하도록. 예, 네. 그래서 요 두 가지 안이 있는데 두 가지 다 상당히 뭐랄까요, 좀 세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네. 이걸로는 도저히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뭐 아니라고 나왔지만 사실은 안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건 불가능한 얘기니까. 일단은 아까 뭐 영원을 하고 개인이 이제 한다고 했지만은 또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또 서류로 소명을 해야 되고 맞아요. 그 자체가 일단 얘기가 말이 네. 안 된다. 그걸 왜 개인이 소명해야 되느냐? 국가에서 알아서 해야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올 연말 종가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해외에서 어떤 사태가 있었는지 뭐 번 분들도 좀 떨어진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 지금 만약에 뭐 비트코인이 뭐 3만 불일 때 샀던 분들은 어떡합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네. 이런 것도 억울한데 과세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그러니까요. 되는 그렇게 거니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뭐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간단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국내 거래소의 입금 출금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해외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지 결국은 현금화를 하려면 지금 어쨌든 이제 국내 거래소에 와야 되니까. 와서 해야 네. 되니까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 입출을 기준으로 하는 수가 가장 현재로서는 물론 더 복잡한 게 점점 보완이 돼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냥 국내 거래소 입출금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편하지 않나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FTX발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과세 부분을 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대표님이 마침 그러한 관련 정보를 좀 알려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과세가 되더라도 이 수익 산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정부에서 좀 잘 정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또 한번 말씀을 해주셨고요. 말씀해주신 아이디어들도 좋은 것 같아서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은 좀 반영이 되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월드컵 관련한 코인들, NFT들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 뜨겁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정리를 쫙 해주신다라고 하거든요.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사실은 월드컵 특집으로 꾸미고 싶었어요. 근데 앞에 내용이 너무 좀 이슈들이 많았죠. 많아가지고. 맞아, 이슈가 많았어요. 근데 네. 월드컵 뭐 2002년 월드컵부터 시작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네. 일단 좀 시간 관계상 뭐 만약에 기회가 되면 좀 더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 월드컵 관련해서 어제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맞아요. 역전승으로 이겼죠. 저 봤습니다. 네. 뭐 반자동 옵사이드니 뭐 이런 게 네. 적용돼서 뭐 하여튼 그랬는데 그 이후로 더 사우디라는 NFT가 네. 막 급등을 맞아요. 거래량이 늘기도 하고 또 아르헨티나 펜토큰은 또 떨어지기도 떨어지고, 하고 네.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일단 펜 토큰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칠리즈라는 토큰이 있습니다. 아, 칠리즈 많이 좀 예. 뜨겁죠. 원래 핫했었고 지금 다시 올해 다시 들어서 지금 맞아요. 월드컵 때문에 핫해지고 있는데 소시오스닷컴이라는 곳에서 이제 각 구단들의 팬 토큰들을 발행해주고 하는 플랫폼이 소시오스닷컴인데 여기서 이제 기축 통화로 작용하는 게 칠리즈입니다. 만약에 어떤 지금 한 50개 구단이 돼 있어요. 토큰 발행이. 그래서 이 팬 토큰을 사려면 소시오스닷컴 가서 칠리즈를 사고 이 칠리즈 토큰을 다른 그 팬 토큰으로 교환하는 방식이 되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칠리즈라는 코인이 있다. 팬 토큰의 대표. 그리고 관련되는 게 또 크립토닷컴이 또 피파 공식 후원사죠. 그래서 크로노스라는 토큰도 관련이 있는 토큰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알고랜드도 지금 사실 뭐 NFT 씬에서는 크게 유명하진 않은데 지금 그래도 피파 공식 블록체인 파트너로 선정이 돼서 여기서 NFT 발행되는 거는 이제 알고랜드로 발행이 된 블록체인을 이용한다. 그래서 이거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월드컵 관련한 NFT까지 범타임즈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정보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의 코인 수요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대표님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